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오늘은 콘크리트 중성화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번 시간에 하다가 약간 강의가 끊겼는데요. 보시면 피복 두께 기준할 때 콘크리트가 너무 두꺼울 경우에 3m 되는 보충이 있을 경우에 피복 두께가 적정치가 얼마냐, 이게 지금 비료가 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단면의 크기의 약 6%죠, 그죠? 3천의 6%는 약 18cm 정도 되죠, 그죠? 예, 6%에서 5%, 4% 이게 적당한데, 제가 보기엔 한 5%가 적당할 것 같아요. 보충이 3m, 덩치가 3m 정도 되는 60층짜리 기둥이 있다고 봅시다. 그 기둥의 피복 두께는 얼마냐? 최소 피복 두께는 4cm지만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에 피복 두께가 5%, 예를 들어 3m일 경우,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60층짜리 건물의 기둥이다. 기둥이 이렇게, 보통 실제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100층짜리 건물, 이게 3천이다. 이게 또 3천이다. 기둥이 3m 바이 3m다.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주근이 많겠죠. 이게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교량 같은 경우, 물론 35mm가 들어가기도 한데, 건축력은 29mm 넣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느끈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아니, 내부 느끈도 이렇게 막 들어갈 거예요. 워낙 기둥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이 피복 두께를 얼마로 하느냐? 현재 규정은 4cm가 최소죠. 그런데 5cm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 했고요. 이렇게 클 경우에는 단면 치수, 이게 3m죠. 3m에 약 5%에서 6% 정도인데, 저는 5% 정도로 보죠. 그러면 3, 5, 15, 15cm.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5cm로 피복 두께를 해주는 게 이 건물을 굉장히 오래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층짜리라 있다. 100층짜리. 자, 100층짜리를 20년만 쓰고 이거를 내구연한을 60년만 쓰고 말까요? 예.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100층짜리는 피복 두께를 이렇게 15cm로 늘려가지고 굉장히 잔유 수명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면의 피복 두께의 최소치, 자, 피복 두께를 한번 적어볼까요? 최소치, 최대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적정치가 있죠. 그래서 이 적정치가 얼마냐? 피복 두께 최대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치가 얼마냐? 단면에 5%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피복 두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단면이 크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 판단이 되죠. 그래서 피복 두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늘리는 게 합리적이냐?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단면의 5% 정도가 됩니다. 최대치는 규정할 필요가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60 정도로 피복 두께가 60cm라고 보면 이 피복이 철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균열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 논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논문 발표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보충 설명이 끝나고, 자, 그럼 콘크리트의 나이를 측정하는, 그죠? 중성화의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저 뒤에 이제 저희가 중성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할 건데요. 그 내용 하기 전에 측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 피복 두께 규정을 두는 이유에서 콘크리트 내구성의 중성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성화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성화 측정 방법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코어를 뜨가옵니다. 코어를 뜨가우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막창을 내고 이쪽에 여기에 실내를 합시다. 실내. 자,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CO2가 CO2. 자, 여기에 이제 수성 페인트가 되어 있어요. 수성 페인트. 여기는 조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도 쓰기도 하죠. 네. 자, 실내에서 중성화가 많은지 실외에서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철근 탐사를 하고 이만큼을 코어를 뜹니다. 이만큼을 코어를 뜨죠. 코어를 뜨면 이만큼을 가져와서 이렇게 코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분무기 여러분들은 분무기 있죠? 이래가지고 분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1% 이 페놀프탈레인은 뭐 국민학교 때 우리가 뭐 산을 할 때 리트머스 종이하고 비슷한 역할입니다. 이게 염기에 알카리 그죠? 알카리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합니다. 산성은 변하지 않아요. 중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시약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시약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처음에는 강알칼리성입니다. 강알칼리 리성인데 앞에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중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중성화되는지 코어를 채취해서 코어를 채취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장에 이제 가서 이제 이 드릴입니다. 드릴 공구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드릴 공구를 하죠. 요 드릴 공구로 이렇게 뚫습니다. 뚫으면 요 밑에 종이 A4 용지죠. A4 용지로 미리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뿌립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뚫어버리면 이 친구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드릴을 멈추면 이 드릴 깊이가 중성화 깊이입니다. 그래서 중성화에 대한 기본 측정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화 실제 테스트하는 모습, 그 다음에 현장에서 코어 채취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성화 측정 용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1% 페놀프탈레인 솔루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가지고 이 용액을 이제 이쪽에 물뿌리개 그죠? 이 손소독제처럼 생긴 물뿌리개에다가 담아서 이 콘크리트 C편입니다. C편에 실제 뭐 현장에 기둥이 될 수 있겠죠. 이 기둥을 뚫었을 때 빨간색으로 변하면 그게 강알칼리성입니다. 그죠? 알칼리에 빨간색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드릴로 하는데요. 이 드릴 가지고 이 기둥 밑에다가 요런 그죠? 예. 도화지 한번 뿌려볼게요. 지금 반응이 없죠? 예. 자, 콘크리트도 한번 뿌려볼게요. 반응이 없네, 그죠? 표면은 다 중성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내부에는 중성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드릴로 한번 뚫어볼게요. 꽉 잡고 한번 뚫어봅니다. 더 뚫어볼게요. 지금 보면 뚫자마자 지금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 중성화가 이 콘크리트는 친지 얼마 안 돼서 중성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콘크리트 자체는 볼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죠? 예. 지금 중성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아주
최근에 다스란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시험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좀 변하죠, 그죠? 이렇게 한번 더 넣어볼까요? 네, 빨간색 변하네요. 네. 자, 그래서 본 콘크리트는 중성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드릴이 이제 반응이 없으면 계속 드릴이 안쪽까지 실제로 구멍을 뚫어서 그 중성화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합니다. 이상으로 중성화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성화 측정을 위한 코어 시험을 실외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앙카를 받고 이 코어 채치기죠. 코어 채치기를 벽면에 이렇게 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천공은 직경이 75mm, 뭐 100mm. 표준 코어는 보통 100mm인데 뭐 철근이 여기 너무 절단이 되면 이 건물의 기둥이나 벽에 내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에 이제 철근 탐사를 하고 그 철근 탐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철근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철근을 다 잘라 먹으면 코어 직경이 너무 클 경우에는 이 구조 내력에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코어 시험을 할 때는 철근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자, 이게 코어 측정 사진인데요. 세 번째 사진부터 볼까요? 이거는 실내에서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코어 시험을 실내에서成功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 부분도 보가 되겠는데요. 이 보가 철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철근을 피해서 코어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를 하고 나서 이런 코어 시편이 이렇게 채취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1% 분무를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실내고 여기 이쪽 바깥쪽이 실외입니다. 실외가 이렇게 원래 관통을 하게 되는데 그 실외 미장면까지 그냥 뚫어버리면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겁니다. 보시면 실내는 여기 중성화된 색깔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약 1cm, 여기 지금 마감이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실내의 그 미장입니다. 미장은 보통 여기 보면 18mm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중성화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 코어 시험체를 보면 이 미장면을 떨어져 나간 게 보이죠? 그죠? 떨어져 나가고 실제 중성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이게 일부는 깊고 일부는 짧고 이러죠. 이 부분 다 측정해서 평균 나눕니다. 또 실외 부분은 지금 중성화 거의 다 됐죠. 그죠? 예. 실외 부분은. 그래서 일부는 또 중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자가 다 판단해서 중성화 길이를 측정해야 됩니다. 균열이 있는 부분에 실외 균열이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 균열 틈으로 물이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성화가 많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철근이 하나도 안 잘려 있죠, 그죠? 예, 철근을 가급적 피해서 우리가 코어 시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보시면 일부 철근이 약간 잘려 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예. 아무리 잘 뚫어도 철근이 일부가 잘립니다. 그래서 코어 시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건물의 그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 철근 여기 좀 잘려 있는 게 보이네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철근이네요. 자, 보시면 여기 미장면입니다. 여기서까지 미장면. 이 친구는 미장면이 떨어져 나갔고요. 네. 자, 여기서 요 보시죠. 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조직이. 이쪽은 몰탈 같이 보이고요. 이쪽은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는 이런 쇠석 자갈이 들어가 있죠. 자갈. 그래서 코어를 뜨게 되면 콘크리트는 물모래, 그죠? 굵은 졸재, 시멘트 모래 자갈이죠, 그죠? 이 자갈의 입도가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갈 입도를 그렇게 좋은 자갈을 쓰지 않았다. 뾰족뾰족한 자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